안녕하세요. 좋은 꿈TV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면 개시장애, 즉 인면장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은 인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면 개시장애나 수면 유지장애 그리고 조기각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인면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30% 이상 정도를 잠을 자는데 소비하고 있다.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잔다고 하면 3분의 1 정도 되겠죠. 잠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잘 자야지 그만큼 낮에 잘 깨어서 잘 활동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실제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특히 더 그 증가 추세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사회적 문제로 불면증이 이제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3분의 1 정도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아주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아마도 질병 코드로 잡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불면증 호소이신 환자분들이 없는 것 뿐이지 실제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변 분들을 봐도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까지 내원하셔서 어떤 적절한 그 진단이나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생각처럼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인의 그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이건 꽤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좀 짧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7시간 정도를 우리가 자야 된다고 한다면 평균 시간이 6시간 24분. 그래서 약간 좀 짧은 편이죠. 30분 정도가. 그래서 수면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인면장애란 어떤 것일까요? 인면장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번에 이제 수면장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뭐 이유가 불면증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신 장애들 아니면 물질 뭐 알코올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면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들 입자, 쉴 면자, 수면 면자를 써서 잠에 진입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입이 얼마나 안 되느냐? 30분 이상을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마다 이건 좀 주관적인 것 같아요. 20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20분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20분 정도라고 한다면 잘 인식을 못하고 뭐 15분, 20분 요 정도는 그냥 금방 잠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30분 이상 지나야지 좀 내가 잠을 꽤 오랫동안 침대에서 누워서 그냥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30분 이상 정도 보통 인지를 하시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보통 1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실제로 인면장애라고 좀 뚜렷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심하신 경우에는 2시간, 3시간이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3시간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 뭐 거의 밤을 새시는 경우도 많겠죠. 그리고 이제 30분 이상 못 주무시는 경우가 물론 연세가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빈도수가 많지만 젊은 층에서 인면장애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나이가 적을수록 수면 개시장애, 그러니까 수면 유지되는 정도보다는 잠이 안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성 스트레스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인면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급성으로 오거나 아니면 막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 지금 당장 아니면 뭐 너무 항진 상태가 심하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잠이 안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젊은 층에서 좀 더 많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중장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인면장애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수면 유지장애 역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써 놓은 거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며칠 이상, 근데 며칠 이상보다는 보통은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거나 한 2, 3주 정도가 넘어가면 좀 뭔가 이상하구나 생각하시고
좀 정확한 걸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 당연히 장기간 지속되는 건 좋지는 않겠죠. 장기간 지속되면 일단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 중에 특히 주간에 어떤 집중력 저하나 졸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장애 같은 경우도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거나 두근거린다든가 그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 굉장히 흔합니다. 당연하겠죠.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는데 너무 피곤하고 막 짜증도 나고 이러니까 조금만 뭐 해도 깜짝깜짝 놀라고 불안하고 괜히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요새 스트레스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불안하고 또 잠도 안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내가 이런 게 있나 한번 좀 정확하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잠이 안 올까? 이제 비슷한 얘기죠. 이게 이제 좀 흔한 얘기인데요. 피곤하고 졸립지만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피곤한데 잠이 안 온다든가 아니면 뭐 하루 종일 일하고 몸 자체는 분명히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깐 깜빡 자고 나서 뭐 밤새도록 잠이 안 온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피로도랑 상관없이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들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덜 피곤하거나 뭐 운동을 많이 안 해서 잠이 안 온다. 그런 거는 사실 불면증이면 사실 그 정도는 이미 많이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뭐 단순히 운동을 빡세게 한다고 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항진 상태가 와서 못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심하신 불면증인 환자분들은 정말 피곤한데도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되게 흔하죠. 말똥말똥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새벽 2시고 자야 되는데 잠깐 누워있다가 또 스마트폰 봤는데 3시 또 4시 그래서 4시에 잠깐 깜빡 잠들었는데 막 7시에 알람 울리고 내일 어떻게 일하지? 막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일주일에 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상관없는데 뭐 한 3회 정도 발생하고 만 3주 정도 지나고 있다. 만 3개월 정도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무기력증이나 주간 졸림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집중력 저하도 오겠죠. 굉장히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햇빛 쬐는 것도 물론 일주일 리듬이나 이런 거에 중요하지만 이게 급성인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오래된 만성인 경우에는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카페인 섭취는 당연히 누구나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항진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내가 너무 막 시험 기간이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어서 계속 어떤 항진 상황이 좀 지속이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깨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카페인은 이제 당연히 제일 1차적으로 점검해봐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내가 어느 시간에 카페인을 마시고 있는지 오전인지 오후인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 뭐 믹스 커피인지 아니면 뭐 원두 커피인지 아메리카노인지 어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도 마찬가지로 이게 종류마다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카페인의 어떤 종류에 따라 뭐 원샷인지 투샷인지에 따라도 좀 다르고 그리고 그 똑같은 그 커피 종류 예를 들면 뭐 아메리카노라고 하더라도 어떤 집에서 먹으면은 뭐 괜찮은데 또 어떤 집에서 먹으면 좀 그 해당 원두가 좀 세서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건데 이제 카페인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나온 얘기인데요. 인면장애를 이걸로 해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술을 마시고선 왜냐면은 술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인면장애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술을 많이 먹으면 잠이 잘 오겠죠. 왜냐면은 어느 순간 막 취해갖고 잠드는 경우가 흔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는 이제 저희 블로그인데 그 강제로 꺼버리는 거 뭐 강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음 날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그날뿐만 아니라 그래서 알코올은 정말 조심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동반 질환이 무섭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뭐 불안장애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고 뭐 심혈관계 질환도 생길 수 있고 뇌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기억력 저하나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 만성화되면 당연히 어려우니까 초반에 좀 많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활 리듬도 좀 작고
그래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겠죠. 뭐 고혈압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뭐 늦게 주무시는 시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식사는 너무 늦게 하시면 소화기가 더부룩하거나 이래도 잠을 못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너무 늦게 야식이나 이런 건 피해 주는 게 좋고, 당연히 술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카페인은 여기서 있는 것보다 뭐 정확하게 이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른데 한 대여섯 시간,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반감기가 이제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반감기가 한두 번 정도는 지나야 되니까 보통 좀 카페인 민감도가 있으신 분들은 2시 정도로 잡아요. 2시 정도면 뭐 한 4시간씩 두 번, 한 8시간 정도 후에, 그러니까 10시 정도는 되면 조금 이제 카페인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데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아침 햇빛을 받아주면 좋은데 뭐 요건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같은 비슷한 시간에 좀 그 주기성을 가지는 게, 이게 되게 주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기성을 갖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낮잠은 완전히 피하긴 좀 힘들고, 주간졸림증이 너무 심하시면 한 20분 정도는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좀 해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미지고요. 그다음 뭐 식품은 뭐 잘 좋은 거 드시면 되고요. 블루라이트는 좀 얘기가 많은데 사실 불면증이 있으시면 이 정도로 영향을 많이 안 받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침대에서는 가급적 이제 수면 위생 같은 걸 보시면 침대 위에서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작업을 하시다가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침대에서는 잠만 자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자기 전에 약간 이제 반신욕이나 전신욕 하면 좀 좋겠죠. 근데 너무 자기 직전에 하면 좋진 않아요. 뭐 1시간 전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더 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요건 좀 중요한데요. 너무 과로하거나 너무 한계를 넘어서 뭔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상황을 만들면 이제 내려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못 쉬어요. 그래서 이게 항진된 상태나 아니면 어떤 좀 열이 떠 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기,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못 주무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건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게 계속 연속선상에 있으면 잠을 못 자겠죠. 롤러코스터도 마찬가지, 뭐확 올라가잖아요. 이런데 잠을 잘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인체는 위협이나 급성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투쟁도피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심장이 막 뛰고 혈압 올라가고 그리고 코티솔 같은 게 이제 나와서 활성을 증가시키고 이제 각성 상태가 유지가 되고 몸을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위협으로부터.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장기간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순간적으로 팍 하고 나와서 이제 대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되면 당연히 이제 건강상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당연히 불면증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과하게 활성화되면 우리 몸의 상태가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긴장 상태가 있거나 항진 상태가 오면 이런 대사율이 증가돼서 중요한 이제 불면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심부체온인데요. 심부체온이 좀 떨어져야 이제 잠이 이제 수렴이 되면서 잠이 들 수 있는데 심부체온이 계속 높아져 있으면 입면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심부체온이 떨어져야 되고 온수목욕은 그냥 여기 쓴 건데 뭐 그 요거보다는 그냥 너무 덥지 않게, 그리고 너무 더워서 땀 흘리고 막 이러면은 온도 차이가 있어서 깰 수 있으니까 뭐 만약에 덥다면 약간 손발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 보시면 잠을 푹 자는 날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걸 보니까 뇌 활동이 자는 중에도 어느 정도 활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걸 계속 갖고 가는 거죠. 침대에서 잠을 자는 순간까지도 계속 걱정하는 그거를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온도 높고 항진돼 있으니까 심장도 빨리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걱정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게 불면증이랑도 연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불안하시고 수면의 질이 얕죠. 토끼잠이라고도 하죠. 또 렘수면
더 조각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면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어떤 그 외부 자극으로부터 내가 계속 영향을 받고 불안하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건 이제 수면을 들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인데요. 일단 침실은 당연히 완전히 빛을 차단해주면 좋겠죠. 뭐 낮에 주무시거나 아침에 빛 때문에 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이제 소음에 의해서 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잔잔한 소리, 그냥 백색 소음 정도만. 너무 시끄러운 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그것도 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부 체온이 너무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입면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몸에 너무 달라붙거나 아니면은 막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침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알코올이나 어떤 야식, 기름진 거, 그 다음에 카페인은 취침 전에 뭐 한두 시간 전엔 당연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카페인은 꽤 오래전부터 드시지 않아야 되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기적으로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 잠을 못 잤더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입면장애가 오셨을 때 이런 걸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정도로만 되면 사실 크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걸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래도 너무 내가 못 자고 힘들더라. 그럼 그 다음에 뭐 다음 의료기관을 생각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어떤 대안들, 뭐 운동을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명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새 또 어플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시도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면장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